자, 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문제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미분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적분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극값을 응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론적인 설명은 뭐 더 할 건 없어요. 다 배웠습니다. 해서 예제를 한 2개 정도 풀어보고 이 시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볼까요?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그림처럼 어떤 농부가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자기 땅에다가. 근데 그 울타리 재료를 1200m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아래쪽 부분을 보면 강이 있어요. 강. 그래서 강 쪽으로는 특별하게 울타리를 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처럼 삼면에다가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게 뻗은 강을 경계로 그 강의 그 경계 쪽이 직선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곧게 뻗은 강을 경계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다가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 울타리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울타리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직사각형의 수치가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해가 됐지요? 그렇다면 가볼까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울타리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가가 있으니까 강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아래쪽은 이렇게 울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세 면에다가만 울타리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의 가로 치수를 x라고 할까요? 그리고 울타리의 세로가 되는 치수를 y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울타리는 이렇게 y만큼 하나, 이렇게 가로로 x만큼 하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로로 y만큼 하나. 그러니까 울타리 전체 재료가 y를 1개, 2개, 그리고 x를 1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울타리 재료는 1200m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다 더해서 1200m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y는 1200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밭, 이 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x하고 y를 곱해주면 넓이가 돼요. 그걸 영어로 area란 뜻으로 대문자 a라고 한번 써볼게요. 함수 기호를. 자, 그러면 x, y 변수가 2개니까 우리가 배운 거 갖고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 바꿔야 됩니다. 근데 식이 있었어요. x 플러스 2y는 1200이 돼야 돼요. 그럼 요거 x니까 x로 풀어내는 게 간단하지요. 2y를 넘겨주겠습니다. 그렇다면 x는 1200 마이너스 2y. 그렇죠? 그럼 넓이는 거기다가 y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넓이는 결국은 1200y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y 하나를 변수로 갖는 함수로 바뀌었어요.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배웠던 극값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극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극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변수는 y니까 y로 미분하는 겁니다. 예, dy분의 da를 계산하는 거죠. 그걸 a'하고 써볼까요? 자, 그렇다면 a'은 예, 이제 1200y 2y 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1200y 미분하면 1200이지요. 마이너스 2y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4y지요. 그렇죠? 정리합니다. 4로 묶어내면 거기다가 300 마이너스 y를 곱한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을 계산했으니까 예, 우리 이제 전에 배운 걸 사용하면 돼요. a'의 부호를 조사해야 예, 이것이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 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a'의 부호를 조사하러 갑니다. 자, a'이 4 곱하기 300 마이너스 y였어요. 그러니까 a'의 부호는 300 마이너스 y가 결정하지요. 그렇죠? 이 값이 0 되는 곳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y가 300이 되는 곳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y가 300일 때를 중심으로 예, a'의 부호가 바뀌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y가 300보다 크면 오른쪽 300에서 300보다 큰 값을 뺐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y가 300보다 작으면 300의 왼쪽 300에서 300보다 작은 걸 뺐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렇죠? 그렇다면 a의 상태는 우리 배운 대로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곳이니까 극대지요. 그렇죠? 자, 그럼 우선 한 가지를 조사한 거예요. y가 300일 때 이 넓이 함수는 극대값을 갖는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대값이 최대값도 되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걸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극값을 갖는 곳은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왼쪽을 살펴보니까 300 왼쪽은 예,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300의 왼쪽, y가 300보다 작은 쪽, 예, 거기는 a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왼쪽에서 이렇게 증가해 오면서 300일 때 함수값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일 때 함수값보다 더 큰 함수값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에서의 함수값이 예, 그 왼쪽에 있는 y의 함수값, 예, 그것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오른쪽, 그리고 넘어가면 y가 300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예, a는 감소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y가 300보다 큰 쪽에서는 이제 a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00에서의 함수값에 도달한 다음에 점점 감소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300에서의 함수값보다 큰 값은 없어요. 그렇죠? 역시 오른쪽에 있는 y도 ay를 계산하면 예, 300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극대값이었는데 왼쪽 오른쪽 살펴보니까 30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큰 값은 없네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그렇다면 a 300, 300에서의 함수값 넓이는 결국은 최대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대값은 극대값도 되면서 부분적으로 가장 큰 값, 극대값도 되면서 최대값도 돼요. 전체에서도 가장 큰 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예, 최대값이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결국
y가 30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넓이가 최대다. 그렇죠? 그렇다면 y 세로를 300m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x는 울타리의 가로, 가로는 어떻게 되나요? 식이 1200-2y였어요. y가 300일 때니까 거기다 300을 대입해 주면 x는 600m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를 600m, 세로를 300m로 잡으면 그 강가 쪽은 울타리를 안 치고 3면에만 울타리를 쳤을 때 그 울타리에 의해서 둘러싸인 농부의 밭이 그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제 2번. 역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그 경계가 곧게 뻗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이쪽에 제방, 뚝이 있고, 건너편에 이렇게 또 제방, 뚝이 있어요. 그 사이가 이제 강입니다.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너가려고 하면 이제 배를 타고 갈 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강의 폭이 3km예요. 이 강폭이 3km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왼쪽에 있는 제방의 A라는 지점에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을 건너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A에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바로 건넌 곳,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이지요. 이 두 직선은 그 지점을 C라고 놨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은 그 C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8km 떨어져 있는 B라는 지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빠요. 해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한다. 자,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시간이 최소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걸린 시간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갈 건가 방법을 생각할 텐데 첫 번째 방법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맞은편 C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C까지 가서 나머지 C에서 B까지는 뛰어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목적지까지 그냥 배를 타고 바로 가는 거예요. A에서 B로 그냥 배를 타고 가요. 그럼 뭐 더 할 거 없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B하고 C 사이에 어떤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D를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A에서 D까지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D에서 B까지는 이제 달려가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가 이렇게 제한이 되었어요. 배의 속도는 시속 6km가 나와요. 배를 타고 가면 시속 6km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달려가면 달리기 실력은 8km/h예요. 시속 8km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 중에 가능한 빨리 B에 도착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D라는 지점을 어디에 선택해야 되냐? D를 C에다가 둘 거냐? D를 B에다가 둘 거냐? 아니면 C도 B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다가 둘 거냐? 그걸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문제가 이해됐지요? 그럼 풀어보러 갈까요? 자, 그럼 일단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텐데 이 D라는 지점을 C에다가 둘 수도 있고 B에다가 둘 수도 있고 둘 다 아닌 곳에 둘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C에서부터
이렇게 선택한 D까지는 X킬로미터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당연히 0부터 8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D를 C로 선택하면 X는 0이 됩니다. D를 B로 선택하면 X는 8이에요. 그렇죠? 둘 다 아니면 0보다 크고 8보다 작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선택한 지점까지 C에서 거리가 X킬로미터다 라고 하고 이 X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걸린 시간을 TX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3km 강폭, 그렇죠? 이 길이가 선택한 게 X킬로미터, 그렇죠? 그렇다면 A에서 D까지 배를 타고 간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9km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AD의 거리가 루트 X제곱 플러스 9km니까 시간은 속도로 나눠주면 되죠. 거리를. 그렇죠? 배를 타고 가면 시속 6km라고 했어요. 근데 가야 할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9km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시간 이렇게 되지요. 단위는 시간, 아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 X킬로미터까지 배를 타고 갔으니까 전체가 그림처럼 8km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km에서 X킬로미터 제외한 나머지 8-X킬로미터 이건 달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시간은 역시 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달리기를 하면 이 사람은 시속 8km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8-X킬로미터를 달려가면 그때 걸리는 시간은 8분의 8-X 시간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X킬로미터를 선택했을 때 걸리는 총 시간은 배를 타고 건너간 시간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시간. 그렇죠? 달렸을 때 걸린 시간 8분의 8-X 시간. 그렇죠? 자, 그러면 tx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x는 0 이상이고 8 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부터 8까지 양쪽 끝점이 다 포함된 구간이니까 닫힌 구간, 폐구간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함수의 식이 tx는 이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제 정리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디에 있냐? 끝점에 있거나 임계점에 있다.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조사할 게 없어요. 끝점 0일 때 8일 때 하고 임계점 미분해서 계산하고 해서 거기서만 계산해서 함수값을 비교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끝점은 0하고 8이라는 걸 아니까 놔두면 되고 임계점을 계산해야 되니까 t를 미분해야 돼요. t의 식을 다시 볼까요? t는 6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x였어요. 그렇죠? 그럼 미분합니다. 루트 어쩌고 이건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는 공식 다 알죠? 거듭제곱 공식. 2루트 어쩌고 분의 어쩌고 미분한 거 해야 돼요. 그럼 2루트 어쩌고 분의 그 안에 보니까 루트 안에 x제곱 플러스 9가 있습니다. 미분하면 2x지요. 그러니까 2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2x
이렇게 된 거니까 2는 약분하고 치우면 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이렇게만 남고 거기 6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미분한 것은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배를 타고 간 시간을 미분했어요. 그 다음 달려간 시간 미분하면 8분의 8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죠. 마이너스 8분의 x 미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는데 t'x를 계산 못하는 곳이 없네요. 분모가 있지만 분모 보니까 루트 안에 x제곱 플러스 9가 있어요. 제곱한 것은 실수 제곱했으니까 0 이상이고 거기다 9를 더하면 당연히 얘는 0보다는 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곳은 없어요. 예, 그렇다면 t'x를 계산 못하는 그런 점은 없어요. 0과 8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계점은 특이점하고 정점으로 구성된 건데 이 경우에 특이점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 임계점은 정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정점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정점이 뭐였어요? 미분계수가 0인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t'x가 0 되려고 하니까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에서 8분의 1을 뺀 게 0이다? 그러면 같아야 빼면 0이지요. 그러니까 6루트 x제곱 플러스 9분의 x하고 8분의 1하고 같으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엇갈려서 곱한 것끼리 같으면 되니까 6루트 x제곱 플러스 9하고 8x하고 같으면 돼요. 그렇죠? 예, 둘 다 짝수니까 2로 예, 약분해주면 나눠주면 둘 다 3루트 x제곱 플러스 9가 4x하고 같으면 돼요. 그렇죠? 예, 이제 양변 제곱하면 예, 루트 쪽은 제곱하면 사라졌어요. 9 곱하기 x제곱 플러스 9 4x를 제곱하면 16x의 제곱. 그렇죠? 예, 해서 정리하면 여기 9x제곱 넘겨주면 7x제곱 여기 남는 거는 99, 81. 그럼 x제곱은 7분의 81이니까 x는 마이너스는 없어요. 0과 8 사이에요. 그럼 플러스만 루트 7분의 81. 99, 81이니까 얘는 루트 7분의 9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끝점 0과 8과 임계점 루트 7분의 9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세 점에서만 함수값을 계산해보고 최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가장 빨리 가려고 그렇다면 함수값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t0이라는 값은 예. 이제 우리 주어진 식 x에다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6분의 루트 0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0. 그렇죠? 8분의 8은 1이고 루트 안에는 9니까 3. 6분의 3은 2분의 1. 2분의 1 0.5니까 1하고 더하면 1.5. 단위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러면 1시간 반 걸린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오른쪽 끝점 8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 볼까요? 예. 자, 그러면 8에서의 함수값 x에다 8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예. 8을 대입하면 6분의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8. 그럼 뒤에는 8 마이너스 8 0이니까 필요 없네요. 그렇죠? 앞에 것만 남았는데 루트 안에는 88, 64, 9하고 더하면 73 해서 6분의 루트 73이네요. 그렇죠? 예,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루트 73이 8.5 얼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6으로 나누면 예, 근사값으로 1.424 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4 시간 예,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계점에서 계산하면 돼요. 루트 7분의 9가 있었어요. x에다가 루트 7분의 9를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6분의
루트 그 안에서 루트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8분의 8 마이너스 루트 7분의 9.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루트 안에 거 루트 7분의 9를 제곱하면 7분의 81이지요. 9는 통분하면 7분의 하고 통분하면 7, 9, 63. 그렇죠? 그럼 81하고 63을 더하면 144. 그렇죠? 그런데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루트 144는 12.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분자에 있는 값은 결국은 루트 7분의 12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럼 6하고 12하고 약분되니까 2 남았어요. 해서 걔는 루트 7분의 2가 남았어요. 뒤에 거는 8분의 8,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는 거는 이렇게 남았으니까 얘는 통분하면 마이너스 8 루트 7분의 9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루트 7분의 하는 것하고 여기 8 루트 7분의 하는 것을 8 루트 7분의 하고 통분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위에는 8을 곱했으니까 이 8이 16이 되죠. 그렇죠? 그럼 16에서 9를 뺐으니까 7이 남죠. 그렇죠? 거기다가 1 더하면 되죠. 예, 근데 7하고 루트 7 약분하면 위에 루트 7이 남죠. 그렇죠? 예, 해서 1 플러스 8분의 루트 7이 돼요. 예, 근데 루트 7 하는 것은 2.6 얼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누고 1하고 더하면 1.331 시간 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예, 언제가 가장 빨라요? x가 루트 7분의 9일 때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해서 결론은 예, C에서 루트 7분의 9km 떨어진 곳, 예,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고 예, 나머지를 뛰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해봤어요. 예, 해서 전에 배웠던 이제 극값 문제에 대해서 예, 다 응용까지 다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적분에 대해서 예, 배우겠습니다. 예, 미리 예습도 하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